장미의 날이 오늘이 아니고 로즈데이가 14일인가 그래요. 좀 지났어. 그날 왔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기는 제가 샀는데 마음은 대통령님 마음을 담은 겁니다. 근데 대통령님이 좀 인색하시네. 이게 한 송이밖에 안 주셔요. 그 속에 우주가 들어있는 거니까. 축하해 주려고 했더니 과에 가서 대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비서실에 그 일정을 체크를 못해서 아우를 따시킨 걸로 된 속좁은 누님이 돼버려가지고 꽃을 들고 온 이 아름다운 남자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진심으로 환영하고, 개인적으로는 누이고 기분이 많이 좋을 때는 이쁜 누이 이렇게 제가 부르면서 정치를 같이 해왔는데요. 주로 넥타이 색깔을 만들었습니다. 잘하시네요. 센스가 있는 비서실장님 되셨습니다. 네, 추미애 대표가 이 동생을 따돌린 속 좁은 누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자, 임종석 비서실장 닷새 만에 국회를 또 방문해서, 자, 심지어 장미까지 들고 방문을 했습니다. 불화설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잘 수습한 것이라고 보시나요? 심정수 차장? 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바로 다음 날 그 비서실장 임명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추미애 대표를 만나러 찾아갔지만 그 당시에 만남이 불발된 적이 있었잖아요. 병원 갔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병원 갔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비서실장이 가는데 일정이 조율이 안 된다는 것이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긴 하죠. 네. 근데 어쨌든 그때 불발이 되면서 불화설이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대선이 끝난 다음에 농공행상을 하면서 청와대 요직이라든지 아마 지금 문재인 초대 내각을 지금 짜고 있을 텐데, 이 내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당대표로서 추미애 대표가 어떤 원하는 방향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그 청와대와 추미애 대표 당 간에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불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랬는데요. 오늘 화면을 보면은 두 사람이 사실 한양대 동문이자 선후배 사이거든요. 네. 물론 법대고 한쪽은 이제 공대긴 하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이 예쁜 누님, 예쁜 누이 이렇게 얘기하고, 편할 땐 예쁜 누이라고 하고, 그 추 대표는 사랑스러운 아우라 그랬나요? 사랑스러운 아우가 장미꽃을 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카메라 앞에서 너무 그렇게 친하게 하는 모습이 네. 저는 오히려 약간은 불편한 모습이, 오히려 좀 불편한 연출된 것 기류가 같은. 느껴졌고요. 네.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창창합니다. 이 내각도 짜야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 체제에서 임명해야 될 자리들, 앞으로 체제들이 많은데, 그 본격적인 내각 인선을 두고 다시 또 전운이 감돌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네. 예측을 해봅니다. 자,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당청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다시 찾아가서 또 한번 이 사태를 마무리하는 노력을 보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민주당과 오늘 국민의당 두 당이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을 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먼저 볼까요? 우원식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어떤 인물로 평이 나 있습니까? 네, 그 정통 친문 그 의원은 아닙니다. 오늘 네. 경쟁자였던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핵심 친문계로 꼽히는데, 맹추격을 해서, 원래 우원식 그 의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선거에 나온다 이런 말이 많았지만,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크호스로 정말 맹추격을 했습니다. 딱 7표 차이로 이번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오늘 그 선거에서 이겼는데요. 김근태계로 보통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코어는 아니지만 범주류로 분류는 됩니다. 네. 자, 국민의당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자, 김동철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 국민의당의 어떤 정책 관련해서 좀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우원식 원내대표랑 김동철 원내대표, 자, 둘 사이가 좀 가까웠으면 그게 좀 원활할 텐데, 들리는 얘기로 보니까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김동철 원래 대표가 네. 신임 대표가 사실 원래는 국민의당 지금은 국민의당이지만 네. 그 전에 민주당에 오랫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네. 원래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청와대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다음 노무현 정부 이렇게 쭉 할 때 의원을 쭉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제가 보기엔 이번에 대표 저렇게 뽑힌 두 사람 아마 잘 서로 협력을 해나갈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 선출된 두 당의 원내대표 입장, 소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모두가 문재인이고 우리 모두가 민주당이고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서 원내대표로서 온몸을 바쳐서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 안철수 후보와 경쟁을 세게 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흐트러져 있는 부분도 꽤 있을 겁니다.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일들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감정도 추스려가고 그렇게 해나가겠다 말씀드리고 민주당에서 3번 도전했는데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 국민의당에서 이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다면 앞장서서 나가낼 것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요, 오는 19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여야 원내대표들을 모두 모아서 회동을 네.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자, 굉장히 좀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소야대 정국에서 그만큼 지금 야당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놨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을 써야 되는데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작년 박근혜 정부 때 다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그렇죠. 당장 지금 1호 공약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하려면 추경 10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10조를 그냥 주느냐?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지 대통령이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취임한 지 9일밖에 안 됐지만 빨리 국회를 불려서 지금 일자리 문제가 국가적인 현안이다 설득을 하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열심히 그 원내대표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금요일 날 만나서 이렇게 빨리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탑 10 7위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